블랙 먼데이를 만들었었던 여러 가지 변수, 맨 앞에서 제가 의견 드렸던 세 가지 변수 중에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작용했고, 그 밖에 두 가지가 작용했는데, 한 가지가 바로 중동불안 확전이에요. 근데 중동불안 확전으로 인해서 정말 국제유가가 급등할까? 국제유가가 정말 급등했을까?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장세는 중동불안 같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경제가 확장되는 국면이어서 원유 수요가 많고 할 시점에는 국제유가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국제유가가 반등하면 물가 상승을 다시 부추기고 2차 인플레이션을 야기해요. 그러면 뭐가 찾아옵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죠. 미국 경기는 마일드한 경기 침체든 하드 랜딩이든 어쨌든 경기가 수축되는 국면에, 근데 물가는 또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 버리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야기되는 것이고,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을 때는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약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여러 번 드렸었죠. 약도 없습니다. 왜? 물가가 높으니, 물가 아직 안 잡혔으니 금리 인하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국제유가가 또 급등하니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를 먼저 잡고 경기 부양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경기 부양을 시킬 수 있는 금리 인하 카드를 단행할 수가 없는 순간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중동 불안,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전으로 확전되는 양상 속에서 국제유가가 급등한다면 우려될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확전 양상, 진짜 확정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확전될 것 같다는 그 불안감이 과잉공포감을 가져온 것이고, 그 과잉공포감은 사실 과잉공포감이었구나. 왜냐하면 국제유가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았구나. 왜 안 되냐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원유 수요가 줄어드는 국면에 공급이 조금 줄어든다 한들 국제유가가 급등할 리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또 전체 에너지 수급 구조를 보면 과거처럼 중동산 원유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미국이고 2위가 러시아고,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이 그 다음 산유국 순순을 이루는데, 과거처럼 원유 수급에 차질이 있을 때 중동 국가들은 자국 손해로 끝나는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원유를 많이 팔아서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원유 공급이 차단됐는데, 근데 미국이, 러시아가,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이 원유를 또 많이 수출하게 되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원유 수급 차질로 이어지지 않는 경향도 한 가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작용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중동 불안이 확전되더라도 그게 국제유가 상승, 그게 2차 인플레이션으로 야기되는 경로가 메이크 센스 하지 않구나 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일시적으로 중동발 불안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다가 그 우려감이 사그라들면서 다시 또 시장에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맨 앞에 말씀드렸었던 이야기, 이 주가가 대대적으로 조정됐었던 블랙 먼데이 현상을 이야기했었던 세 가지 배경 중에 마지막 한 가지가 일본이죠. 일본의 엔퀘리 트레이드의 청산 절차.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일본이 역피벗을 결정합니다. 세계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금리를 인하하는 추세, 피벗의 시대로 접어드는데, 캐나다 2번 금리 인하했죠? 유로존 금리 인하했죠? 스웨덴 금리 인하했습니다. 또 스위스 금리 인하 2번 했습니다. 또 미국 9월에 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고, 영국도 하반기에 금리 인하 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요. 유로존 추가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벗의 시대에 일본만 나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역피벗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 5.5%와 영국의 금리 0.25% 간의 지금의 이 격차가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그냥 0이라고 해볼게요.
그동안에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5.5% 이상이었다가 지금은 0.25%로 금리를 인상하니까 격차가 5.25%로 포인트로 줄어들고,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은 금리 인하를 3.5%라는 중립금리를 향해 인하해 나갈 것이고, 일본은 앞으로 금리를 인상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국면에, 그러면 일본과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그러면 슈퍼엔저 시대는 끝났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그러면 저의 이야기는 이런 것이 정말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을 야기할까? 제가 즉시 분석 영상에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본의 낮은 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를 이용해서 차라리 일본 돈을 대출해서라도 일본에서 돈을 끌어다가 일본 돈을 미국에 투자하자 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어지다가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순매도 포지션이죠. 순매도 포지션. 0이 여기 있다면 순매도 포지션이 이어지다가 순매도 포지션이 플러스를 향해 가는 거예요. 순매수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국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면일지라도 아직 그 0을 기준으로 순매수로 가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물론 순매수로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일본의 금리가 0.25%이고 현재 목표하는 게 0.56% 정도가 되는데, 그건 목표예요. 왜냐하면 일본 경제를 보시면, 그래프 보세요. 향후 경제가 다시 1% 성장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국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일본 경제가 이렇게 더디게 성장하는, 또 다시 잃어버린 30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지배하는 이런 국면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했다가 다시 잃어버린 30년 진입하는 거 아닌가? 물가 상승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가는 거 아닌가? 디플레이션 우려에 또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에 금리를 참 인상하기가 충분히 일본 경제가 견조하지는 못한 상태예요. 특히 최근에 일본 주가의 니케이 지수가 대대적으로 폭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면서 7월 말에 금리 인상했던 것이 너무 성급한 것이다. 금리 인상 안 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여론도 대대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 중앙은행이 그냥 지금 일본 경제를 무시하고 일본 자본시장을 무시하고 그냥 대대적으로 금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국면은 아니에요. 금리 인상은 할 수 있다. 금리 인상을 목표로 한다. 그것은 금리 정상화의 목표다. 다만 금리 인상을 할 만큼의 충분한 여건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0.5 혹은 0.6% 수준의 그 기준금리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어쨌든 그렇게 간다고 해볼게요. 어렵겠지만 간다고 해봤을 때도 미국의 중립금리가 3.5%를 향하고 일본의 목표하는 금리가 0.5%를 향한다고 했을 때도 여전히 3%포인트의 격차가 나고 있는데 순매수로 정말 대대적으로 갈 수 있을까? 일시적인 순매수는 갈 수 있지만 정말 순매수로 갈 수 있을까? 순매도세의 약화가 있었던 것이지 순매수세로 전환된 것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엔캐리의 청산으로 인해서 실제 대대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거 아닌가 하는 과잉 공포감으로 해석해 볼 수 있죠. 일본의 금리 인상 추세나 그런 목표나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해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 일본의 입장을 좀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이 달리기를 하는데 혹은 운동 경기를 하는데 부상이 있어요. 근데 부상이 있지만 더 뛰면 아파요. 그러나 저기까지 뛰면 내가 올림픽 메달을 딸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그냥 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뛰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상을 갖고 뛰는 거예요. 마치 일본 경제가 그렇게 충분히 견조한 상황이지도 않으면서 금리 인상을 목표로 뛰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뛰어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복통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몸이 온전하지 않은데 그냥 그거 무시하고 그냥 일단은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자. 마치 제가 몸이 만약에 아픈데 내일 시험을 앞두고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잠을 꼴딱 세우고서 시험 공부를 만약에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좀 많이 아플 수 있겠죠.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아플 것을 고려해서 정말 대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기가 부담되는 그런 경제가 바로 일본 경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1시간 정도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블랙 먼데이와 같은 주가 조정이라는 현상을 여러분 보셨을 때 그런 현상을 보고 이런 식으로 경기를 판단해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결론적으로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바람이 많이 불 때 쓰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기 자체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경기 판단을 하고 이런 정말 역사적인 경제적 이벤트가 등장했을 때 이걸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바른 해석을 할 수 있고 바른 해석을 해야 여러분들이 계속 소위 말하는 잃지 않는 자산 관리를 해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일어났었던 일련의 현상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정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절차가 대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인가? 중동발 불안 이것이 확전되는 양상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해서 제2의 인플레를 다시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인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펀더멘털을 고려하면 그럴 여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전혀 다른 것이고 지금의 경제는 경기 침체지만 미국이 경기 침체지만 마일드한 용인된 그리고 이미 유인한 이 정도의 경기 침체는 필요해 라고 유인한 경기 침체였던 것이다. 그런 경기 침체가 실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과도하게 공포감을 갖고 과도하게 우려를 한다면 이런 큰 바람에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경기를 판단하시는데 오늘 1시간여 시간 동안의 이야기가 좀 자양분이 됐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 튼튼한 뿌리를 깊게 다지는데 오늘 이야기가 참조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